관역을 향해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날아오는 화살의 모양을 관측자 위치에 따라서 한번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옆에서 본 A 관측자가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화살 앞에 있는 B 관측자가 이 화살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 화살의 가장 가운데 부분, 뾰족한 부분 보이시죠? 이 뾰족한 부분 우리가 점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뒷부분은 동그라미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점이 있고요. 주변에 원을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화살의 뒤에 있는 C 관측자가 관측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생각해 본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C 관측자는 화살의 뒷부분, 날개부분을 보게 되겠네요. 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X자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화살표와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점,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X는 들어가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네, 화살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 화살표는 오른쪽 방향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점이 있고 주변에 원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방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기호들을 우리는 자기장과 정기장, 중력장에서 다 활용할 것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숙지하셔야 됩니다. 종이면 위에 직선도선 A가 있고요. A에는 위쪽 방향으로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직선도선 A 주변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을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종이면 위에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제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 우리가 A의 오른쪽은 오른나사 법칙, 앙펠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종이면을 뚫고 들어가게 되겠죠. 자, 뚫고 들어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X가 기억나시죠? 이렇게 뚫고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제가 X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왼쪽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뚫고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동그라미의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되겠네요. 자,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점점 멀어지고 있죠.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장의 세기, 자기력선, 밀도. 제가 그린 그림은 자기력선을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와 뒤에서 봤을 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것과 뚫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우리가 이제 한번 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B란 도선, 직선 도선이 A와 나란하게 있고요. 종이면 위에서 위쪽 방향으로 전류 I2가 흐르고 있습니다. B에 의한 자기장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분들 할 수 있으시겠죠? 자, B의 오른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네,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른나사 쪽에서 뚫고 들어가고 있고요. B의 왼쪽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우리가 네, B의 왼쪽 뚫고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를 제가 편의상 확인하기 위해서 A는 제가 파란색 표현했고요. B는 이렇게 초록색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색깔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처럼 위쪽은 A라면 아래쪽은 B로 이렇게 약속해서 표현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직선 도선에 우리가 전류 흐를 때 자기장을 종이면 위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A와 B에 의한 합 자기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 자기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1번 구역이라고 그럴까 여기를 1번 구역은 우리가 1번 구역과 그리고 2번 구역으로 나눌게요. 2번 구역 가운데를 2번 구역으로 그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제가 3번 구역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직선상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합하려고 하는데 원래대로 한다면 우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합 자기장 표현한다면 합 자기장은 방향을 설정하고요. 이렇게 A의 자기장과 우리가 B의 자기장을 합하세요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가 벡터의 방향,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1차원상에서는 부호를 통해 쓸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한쪽이 플러스라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나오는 것을 제가 플러스로 잡았다면 얘를 플러스 잡았다면 우리는 들어가는 것을 뭐로 잡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구역에서는 우리가 A와 B의 자기장 합을 표현하라 한다면 자기장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둘 다 나오고 있으니까 B의 자기장, A의 자기장과 그죠? 그리고 B의 자기장을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물론 우리는 플러스 생략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BA 플러스 BB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구역에서 자기장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2번 구역에서 자기장은
자, 우리가 1번 A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BA 플러스 B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쓴다면 마이너스 BA 플러스 간단히 쓴다 BB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른쪽 3번 구역에서 자기장 표현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BA 플러스 마이너스 BB라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B라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직선 도선은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일 거고요. 자,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서 우리 자기장의 세 기억나십니까? 네, 자기장의 세기는 K의 R분의 I였고요. 비례식을 쓴다면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R분의 I였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계신 원자 모형을 대면 중앙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핵과 전자를 분리시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각각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자석은 어떻습니까?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 근데 N극과 S극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자석은 홀극이 존재하지 않지만 여기 있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홀극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는 N극과 S극을 분리시킬 수 없는 걸까?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아직도 홀극, 자석의 홀극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식 내에서 자석 홀극이 존재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자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모형을 보게 되면 저기는 전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핵 주변을 이렇게 궤도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가 그림같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궤도운동을 하고 있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와 똑같으냐면 전하가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궤도운동을 한다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류는 전자가 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원형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것과 똑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형 도선의 전류에 의해서 우리가 자기장을 확인해 본다면 전자의 궤도운동 내부를 보게 되면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론나사부치를 써보게 되면 내부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뚫고 나오게 되고요. 외부는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전자의 궤도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요. 이 말에는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원자 자체가 뭐다 우리가? 그렇죠. 바로 뭐냐면 자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자석을 띠는 물질들은 당연히 N극과 S극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전자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한 스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스핀을 우리 고전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자전을 한다고 말 수가 있겠죠. 자, 궤도 운동은 우리가 공전이라면 우리가 스핀은 자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스핀 운동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다고 또 한번 그림에서 보셨죠? 네, 운동을 한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여기 있는 전류는 이렇게 왠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우리는 또한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형 도선의 전류가 시계 반대방향 흐르고 있다. 그럼 내부에서는 자기장은 뚫고 나올 것이고, 그죠? 앙크로로 나사부터 써보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는 뚫고 들어갈 거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또한 우리가 자기장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원자가 아니라 전자 자체도 이미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자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자석은 우리가 홀극 가질 수 없는 이유는 원자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에 원자 자석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석이 n급 가스를 홀고 갈 수 없는 이유는 원자 자체가 자석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자석은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상쇄되지 않고 일부가 자성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 자성의 성질을 띠는 자수로 표현되지만 대부분의 물질들은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만드는 자기장이 상쇄가 되어버립니다. 상쇄가 되어서 외부에 이렇게 자성을 띠지 않는 거죠. 자, 하지만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에 의해서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지 않고 일부 남아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외부에 자성을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석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는 자석은 우리가 궤도 운동보다는 여기 있는 스핀에 의해서 더 강한 자성을 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물질의 내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물질의 내부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원자들이 각각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그란 것은 원자고요. 화살표는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원자들이 만든 자기장을 유심히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 유사한 것끼리 모아본다면 이렇게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처럼 원자들이 우리가 유사한 자기장을 방향을 나타내는 원자들의 그룹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구역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피물질 내부에 원자가 만드는 자기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 있는 피물질은 자성을 띨까요, 띄지 않을까요? 자, 먼저 자성을 띄는지 안 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원자를 보도록 할게요. 원자가 자성을 띄고 있어야 되겠죠. 자, 원자는 보기처럼 자성을 띄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자, 하지만 이 원자들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을 여러분들께서 관찰해 보게 되면 서로 대칭적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 있는 피 물질은 원자들이 만드는 자기장이 서로 상쇄되어서 자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피 물질은 자석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성을 우리 풀어서 말한다면 자석의 성질 또는 자기적 성질이라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처럼 자성을 띠지 않고 있는 피 물질을 여기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기장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침판이 필요하겠네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맞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장은 이렇게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자, 또한 자기장은 자석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자, 외부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을 그려줬더니만 우리가 여기 있는 피물질은 자성을 띠지 않는 피물질은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있는 피물질은 우리가 여기 있던 원자 단위의 자석이 우리가 새롭게 자화되었죠. 자화됐고 이래 인해서 뭐냐면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상태에서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제거했습니다.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거죠. 하지만 이 물질은 우리가 계속 자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단합이 상당히 잘 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물질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강자성체를 우리가 반내 우리가 학급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제가 단임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안에 있는 우리 원자를 합급 구성이라고 해볼게요. 자, 합급 구성원들은 상당히 단합이 잘 되고요. 우리가 동기부여도 잘 되고 협업도 잘 되는 우리가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합급 구성원과 단임은 사이가 상당히 좋아요.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보세요. 여기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합급 구성원들이 갈 길을 잃고 자기가 어떤 일이 될지도 모르고 이게 우왕좌왕 이렇게 특별한 방향성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외부 자기장, 다시 말하면 담임이 나타난 거죠. 담임 선생님께서 나타나서 이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요. 이렇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조언의 학급 구성원들은 담임 선생님을 믿고 같이 서로 협동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 반을 잠시 비운 거죠. 외부 장이 이제 사라졌죠.
이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반 구성원들은 담임선생님이 없지만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고 서로 협동과 협업을 통해서 단합을 통해서 자기들이 계속 자기들의 우리가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뭐냐면 강자성체는 우리가 자성을 띠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그려주게 되면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자화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부 자기장이 없애더라도 자성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강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Q 물질의 원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자성이 띄고 있죠. 하지만 Q 물질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자들이 각각의 자기장을 우리가 상쇄하기 때문에 자성을 띄고 있지 않죠. 이 자성을 띄고 있지 않는 Q 물질에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네, 자기장의 방향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N에서 S 방향, 외부 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있던 원자들이 이렇게 외부 자기장과 거의 나란하게 재배열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자화된 거죠. 외부 자기장과 나란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자화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Q 물질은 이제는 자성을 띠게 되겠죠. 자, 이 자성을 띠는 물질의 상태에서 이제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랬더니 Q 물질은 자성을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자화되어 자성을 띠게 되지만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게 되면 자성을 잃는 물질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상자성체를 이렇게 또한 담임과 우리가 합곡 구성원의 관계로 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곡 구성원요. 자, 담임은 무서운 담임이고요. 합곡 구성원은 단합도 잘 되지도 않고 동기부여도 강하지 않고 목표의식도 강하지 않은 친구들입니다. 자, 처음에 담임이 없었어요. 담임이 없었죠. 담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친구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놀고 있었겠죠. 자, 근데 담임선생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무서운 담임이 나타나니까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담임선생님께서 어떻게 됐나요? 네, 담임선생님께서 다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은 담임선생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처럼 다시 동기부여되지도 않고 단합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버린 거죠. 자, 이처럼 뭐냐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있을 때는 자성을 띠지만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는 자성을 잃어버리는 물질을 우리는 상자성체라고 합니다. 자, R물질은 원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자성을 띠고 있지 않은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물질 또한 자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자성을 띠고 있지 않은 R물체에다가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그려줬습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이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이 원자들이 이제는 자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성을 띠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은 우리가 R 물질은 이제는 자화되었고요. 그리고 자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자화된 우리 R 물질에서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 봤습니다. 해봤더니만 다시 여기 있는 이 R 물질은 원자도 자성을 잃고요. 이렇게 R 물질도 자성을 잃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물질은 반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자성체 또한 담임과 합곡 구성원의 관계로 제가 이야기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담임선생님, 담임, 그리고 합곡 구성원. 자, 담임과 합곡 구성원의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리고 합곡 구성원은 무기력한 거죠. 무기력한 합곡 구성원에 무서운 담임선생님이 오셨어요. 근데 아이들은 반발심이 생겼거죠. 자, 그래서 담임선생님 말과 반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담임선생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다시 무기력하게 이렇게 자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반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자기 사라지게 되면 다시 자성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자성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C는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겁니다.
자, ABC의 자성체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성체의 종류를 정의할 때 외부 자기장을 이용했죠. 자, 자성을 띠지 않는 ABC에다가 이렇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그려주기 위해서 자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랬더니 A와 B와 C는 각각 어떻게 되었냐면요. A는 자석에 달라붙었고요. B도 자석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C는 자석에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뭐냐면 붙었다는 이야기는 A의 위쪽은 S극이라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은 N극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파란색은 S극이라는 거, 빨간색은 N극이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자, B 또한 위는 S극, 아래는 N극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C는 어떻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네, 위는 무슨 극? 우리가 네, N극, 아래는 우리가 S극이라는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의미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자성체의 종류를 말할 때 우리는 외부 자기장을 이용했잖아요. 자, 자석에 N극이 있으니까 여기 N극을 보게 되면 우리 자기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기장은 N극에서, 자석의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장, 외부 자기장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A하고 B를 한번 보세요. A와 1을 보게 되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부 자기장과 어떻게 나란하게 되고 있는 거죠. 자, 왜죠? 우리가 자석 내부에서 자기장은 SSN극이라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마찬가지로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외부 자기장 나란하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었습니다. 자, C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에서 SSN 방향이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 좌우되면 이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기는 우리가 A와 B는 둘 다 강자성체 또는 상자성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죠, 여기까지는. 하지만 C는 알 수 있겠네요. C는 우리가 뭐죠? 우리가 네, 반자성체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 C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하죠.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자석을 제외하고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핀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A, B, C를 자석을 뗀 이후 분리하고 이렇게 핀에 가까이 가져간 거죠. 그랬더니만 A는 이렇게 핀이 끌려왔고요. B와 C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겠네요. 자, A는 외부 자기장을 분리하더라도 어떻다 우리가 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성을 유지하고 있죠. B와 C는 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는 뭐다 우리가? 아하, 강자성체구나. B는 뭐다 우리가? 상자성체구나. C는 뭐다 우리가? 반자성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우리가 자성체 종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자기장을 그려주고 또 자기장을 다시 제거했을 때 어떻게 물질들이 반응하는지를 자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자성체 종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